지어주는 거. 유리신호. 자, 배산. 이법선에. 요거는 적법선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이법행위가 뭐가 있느냐? 조금 전에 배웠던 읽어봐요. 이게 고의가실이야. 이거라서 우리 민법에서 이법행위 그러면 고의가실이라는 거예요. 고의가실. 고의가실. 그러면 우리 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수용을 했어. 그럼 적법이야, 이법이야? 적법이죠. 그러면 손실배상법이 아니라 손실보상법이다. 자, 공무원이 이법행위가 있어서 국가배상법이다.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도 모르고 강의를 많이 듣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이법행위냐, 적법행위냐. 이걸 한번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자, 강하고 도다리 차이점. 회 좋아하세요? 유리씨? 아, 회는 좋아해요? 자연산 좋아해요? 회 좋아해요? 준석씨? 그러면 광어하고 뭐의 도다리 차이점. 피부 색깔은 똑같아. 광어는 몇 자? 2자. N쪽에 눈이 붙어 있어. 도다리는 오른쪽. 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기 N쪽이잖아. 그러면 광어네.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도다리.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우리 숙회, 우리 요즘 개철이잖아요. 개철. 바닷개. 숙회하고 안개. 어디가 맛있어요? 안개가 많겠죠. 그럼 숙회는 어떻게 생겼어? 입을 보면 알아. 뾰족해. 그러면 숙회. 이렇게 하면 안개. 안개. 생활의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야.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점 우리가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자주 출제돼요. 근본적으로 잡아야 돼. 자, 그러면 또 하나 써 나가요. 자,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는데 지금 전자화폐 때문에 출제는 거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나타나. 근데 인지하고 정지의 차이점은? 자, 요것도 뭐 맥상 헷갈려. 지방세. 그러면 우리를 세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러면 양도세,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러면 뭘 붙여야 돼? 정지. 정여세는 국세, 인지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정지 때, 인지 때 하는 게 바로, 그러면 국세는 인지. 정지는 뭐예요? 지방세.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잡고 나가야 돼. 뭐 이 정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배우고,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뭐예요? 또 배울.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차이점을 알겠네.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거기 맨 밑에다 써봐요. 자,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써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물권적 시험은 별표가 5개가 돼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출제가 돼요. 자, 일단은 눈으로 봤죠. 자, 공통점. 청구권. 그렇죠. 청구권 동일하고. 공통점은 청구권이네. 차이점은? 여기 배상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는 배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배상 그러면 읽어봐요. 고의가실.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아, 그렇구나.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있잖아. 그러면 이미 원인이, 결과가 발생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결과 제거. 그러면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결과 제거가 아니라 원인 제거네.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지식을 우리가 잡아야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읽어봐봐요.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시를 여건으로 한다. OX. X야. X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시를 여건으로 하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발생한다 해서 이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하면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커?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시험은 그러면 요거는 아직까지 뭐 결과 제거가 아니라 뭐다? 원인 제거. 요거는 결과 제거.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파생 원리를 우리가 파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시험에 출제되는 거 물권적 청구권 매년 출제가 돼.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세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는 배상이 있고 여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고의가시를 요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한다라는. 그래서 그걸 딱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춰야 폭발력을 발휘하는. 그러면 고의가시는 무슨 행위다? 우리 민법에서 무슨 행위라고 그래? 위법행위라고 그래. 위법행위.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거기 앞에 거는 똑같아서 그래요. 자,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자, 7번 뭐가 나와 있죠? 채무불이행. 찾았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하고, 그 다음에 8번, 그러면 불법행위. 그 두 개를 묶어요.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위법행위. 그래서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위법행위.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 자, 채무불이행 책임 줄 거나요? 채무불이행 책임. 그거는 조문으로 봐서는 390조. 390조라고 써요. 자, 8번은 뭐가 나와 있죠? 불법행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750조. 우리 민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위법행위는 두 종류가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과 뭐가 있다?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가 있다라는 거. 두 개 점은.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 그러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가실로 거기에다 줄잖아요. 채무자의 고의 가실로 채무의 내용을 조천 이행이 없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줄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써놔요. 아까 우리 해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법정 해제 사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는 대표 선수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어. 그러면 약정 해제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준석 씨하고 저하고 뭐예요? 약정을 해. 그게 바로 약정 해제야. 그러면 해제권은 두 개가 있네. 해제 종류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다는 거예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그러면 대표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해. 법정 해제권이 뭐가 있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행 지체, 그래서 이행 불능 읽어보면 나올 거고 나중에 이제 더 살 붙일 거고. 자,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가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9번 손해배상까지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이 뭐예요? 배상 들어갔잖아. 그럼 배상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겠네. 그렇죠? 고의가실이 요건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손해배상이네. 근데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저도 이거 1학년 때 들어가서, 이 지문이 정말 어렵더라고.
자, 취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일단 X예요. 자, 그러면 취소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취소. 아까 뭐 단실이 될 수 없지만 일단 성립해야 안 해요. 취소란 성립하죠. 그러면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잖아. 그럼 무효가 됐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할 특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그러면 봐봐요. 취소는. 자, 취소란 일단 유효하죠. 그러면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됐죠. 그러면 타인의 재산을 근원 없이 취득했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뭐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하나 쓰고, 그러면 이제 반환 범위들이 있겠죠. 한번 써요. 자, 여기까지만 올라갈게요. 자, 선의는 뭐예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사실을 모르는 자. 그렇죠? 그러면 선의는 현전히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돼. 그럼 악인은 나쁜 사람이죠. 그 사실을 알죠. 자, 선의는 현전히, 악인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 악이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쉽지 않아. 그러면 취소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아까 채무불이행은 고의가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잡아야 돼요. 지금 기초야, 기초. 기초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접어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손해를 받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 동그라미잖아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금전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앞으로 뭐 우리 내용 궁금할 필요가 없어. 더 학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배운 것만 가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았고 앞으로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니까 저 믿고 와요. 믿고 믿으면 돼요. 믿고. 그리고 오늘 수업 없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법은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 그거 끝나고 뭐 경매는 일단 한번 들어봐요. 경매. 자,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3시에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고생